먼저 헤스티아 테마를 설치하기 전에 카페24 호스팅에서 내 계정을 모두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호스팅 관리에 가셔서 계정 초기화 메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신 후 확인, 비밀번호가 확인되었다면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선택하시고 초기화 신청을 합니다. 이해 누를게요. 그러면 5분 뒤 내 계정이 모든 게 리셋이 된 상태로 처음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모두 리셋이 되었다면 저희가 매번 로그인하는 방법 있죠? 어드민으로 로그인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일단 모양 테마 가셔서 새로운 테마 추가, 그 다음 조금 아래로 내려가시면 헤스티아 테마가 있습니다. 이 헤스티아 테마를 설치합니다. 모두 설치가 되었다면 활성화 버튼 눌러서 활성화 시킬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하기로 가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는 사용자 바로 가기 버튼이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은 이 관리하기로 들어가셔서 모양에 보시면은 헤스티아 옵션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로 가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사용자 정의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로고 부분 사이트 플랫폼명 변경하는 걸 해볼게요. 여기서 연필 모양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고만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해보셔도 돼요. 사이트 제목을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사이트 제목이 바뀌었죠. 그리고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이트 아이콘 우리 만들어둔 거 있죠? 사이트 아이콘도 선택을 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여기 상단에 사이트 아이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라인을 넣게 되면은 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입문서재 3.0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설명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디지털로 이렇게 부제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 상단에 보시면 사이트 제목이 있고 그 옆에 부제가 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태그라인은 옆에 사이트명 옆에 부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를 클릭할게요. 다음은 외모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 설정에는 지금 옆에 사이드에 있는 메뉴를 선택할 것인지 사이드바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모두 페이지랑 블로그 모두 사이드바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선택할 게 없죠. 나가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폰트는 나눔고딕, 여기 보시면 나눔고딕 있죠? 나눔고딕 또는 노토산스 KR 또는 로보토 폰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3개 모두 다 고딕 폰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폰트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 로보토로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쓰기 때문에 폰트가 깨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3개 폰트에서 사용을 하시면 거의 깨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폰트 사이즈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는 전면 페이지니까 전면 페이지 폰트 크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시고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대부분의 컬러는 선택이 안 되어 있도록, 그러니까 유료 버전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 색상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 다음 버튼은 버튼에 가셔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보시면은 여기 버튼의 모양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버튼의 크기,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는 이 사이트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모든 버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공개. 다음은 전면 페이지 영역을 볼게요. 전면 페이지 영역은 말 그대로 지금 저희 홈페이지 상에 가장 먼저 프론트 페이지, 홈페이지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에 대한 수정인데요. 클릭하시면 그 해당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저희는 큰 제목 영역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뒷 배경에 있는 이미지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필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옆에 좀 잘리니까 연필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여기를 인문서재 3.0으로 할게요. 그리고 부제도 똑같이 적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로고 이름하고 똑같이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타이틀로 하고 부제를 당연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맞는 문구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여기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이트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버튼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는 이거를 버튼을 넣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버튼이 삭제됩니다. 없어집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부제목도 이렇게 지우기를 하면은 부제목도 사라집니다. 나는 부제목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타이틀이 지금 가운데에 나와 있는데 얘네의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렬을 변경을 하는데 그 정렬은 기타를 클릭하시고 이 타이틀이 어디에 위치하면 좋은지 본인의 배경 이미지에 따라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의 이미지는 중간에 포인트가 들어와 있는 이미지예요. 그럴 때는 이 텍스트를 좌우로 넣게 할 경우에는 좌우 그러니까 대칭이 조금 어그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다음은 헤더 옵션을 볼게요. 헤더 옵션은 최상단 반은 이 지금 상단에 보면 메뉴 보이시죠? 이 메뉴 상단에 우리가 추가로 어떠한 웰컴 투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메뉴, 그러니까 로그인 같은 메뉴를 추가한다든지 이러한 상단에 추가한 거거든요.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저희는 지금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지만 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비게이션을 볼게요.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일단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검색 활성화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 버튼이 나타나죠. 네,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비활성화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활성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투명 내비게이션 바라는 거는 현재 지금 배경이 이미지가 있죠. 배경 이미지 위에 지금 메뉴가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위에 메뉴가 보이는 건데요. 만약에 이걸 해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가 안 되는 거죠.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내비게이션 바는 일단 메뉴를 상단에 붙일 것인지 안 붙일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메뉴가 보이죠. 지금 스티커, 그러니까 위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설정을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메뉴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레이아웃 보시면은 지금 현재 로고가 좌측에 있고 메뉴가 우측에 있는데요. 이거를 가운데 정렬로 하게 되면은 로고가 상단에 아래에 메뉴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래에, 위에 로고가, 아래에 메뉴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헤더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헤더 설정은 현재 글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전면 페이지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가 푸터는 지금 이 부분, 페이지의 가장 하단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푸터에는 대부분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의 정보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헤스티아 개발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헤스티아 테마는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 푸터 옵션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나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고 싶다, 일반적인 것처럼 나에 대한 정보를 하단 푸터 라인에 넣고 싶다 한다면은 푸터 옵션이 아니라 위젯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푸터 2를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내창이 보일 거예요. 그것을 패스하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락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은 푸터 하단에 제 이메일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이트 명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문서재 3.0.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입문서재 3.0이라는 글과 제 이메일 주소가 굉장히 간격이 떨어져 있죠. 이 간격을 붙이려면은 일단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메일을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간격이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하단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푸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설정은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했을 때의 옵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전면 페이지를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볼게요. 메뉴를 보시면 지금 상단에 있는 메뉴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주 메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홈, 블로그, 문의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테마를 설정을 할 때 만들어진 페이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본인의 메뉴에 맞춰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저는 도구 추천 이런 식으로 하면 메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메뉴명을 바꿔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메뉴를 바꾸는 것처럼 메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글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관리자 사이트에서 글에서 작성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페이지를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더보기 부분인데요. 더보기 부분만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URL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메뉴가 필요 없다면 제거를 클릭하셔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더보기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거나 이 페이지를 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저희 버튼 모양이 정말 안 이쁘게 되어 있죠. 안 이쁘다는 거는 안에 있는 텍스트와 겉에 있는 이 버튼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CSS 클래스 여기 써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이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CSS는 이 부분을 어떻게 꾸밀 것이다, 디자인할 것이다 라는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이러한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클래스명은 이 지금 개발자가 설정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삭제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삭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다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지금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쵸?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홈이 과연 있어야 되나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홈은 로고 부분을 클릭하면 무조건 대부분이 홈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메뉴 중에 홈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뉴명이 남고 그 다음에 공개로 할게요. 그렇다면 일단 상단 부분 메뉴 정리됐고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랑 타이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의 개인정보, 이걸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전면 페이지에 대한 이미지 메뉴는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인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다시 한번 사용자 정의로 가볼게요. 내용을 그 블로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상단 이 하단에 또 이미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만 보이게 됩니다. 그쵸? 여기도 이미지 다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미지 넣을 때도 여러분들과 관련된 이미지를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영역 비활성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아니면 여기 콘텐츠 하시면 그 부분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콘텐츠 소개 부분을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페이지에서 홈 페이지 중에 홈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부분이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전면 페이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도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지털 도구 이 부분만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이미지만 변경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변경이 되겠죠. 만약에 나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영역 비활성화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는 블로그래요. 블로그는 지금 현재 미분류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사이트로 가서 볼게요. 인프로브 힘으로 시작하는, 그럼 여기 인프로브 힘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글쓰기에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요. 공개. 그쵸. 제가 글쓰기 부분에 테스트라는 글쓰기를 추가를 했더니 여기 블루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최신 글쓰기 한 부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내가 최신 글쓰기 한 부분을 계속 보여주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4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4개를 보여줄 수가 있고 6개 이렇게 여러 개를 보여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 보여주고자 하는 글의 개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최신 작성된 글들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가 보이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이 테스트를 작성한 페이지 이 글 내용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최신 글이 보이게 됩니다. 영역 부분에 대한 이름도 블로그가 아니라 뭐 다르게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연락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부분은 사실 이제 업체가 아니고선 저희는 이제 하단에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집을 하고 싶으면 상당 부분과 마찬가지로 뭐 이미지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영역 비활성화를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공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다시 삭제하고, 그러면 제가 비활성화한 부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상단에 이미지와 상단에 제가 설정한 이미지와 아래 내가 최근에 작성한 블로그 내용만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전면 페이지에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런 소개하기 이외에 다른 내용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정의하기 가셔서 일단 첫 번째로 전면 페이지 영역의 소개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눈이 떠져 있죠? 소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가셔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킨 후에 편집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부분을 일단 수정을 해서 이 부분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부분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영역이라든지 또는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어떤 걸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추가를 하고 저장.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내가 추가로 내용을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죠. 인베드 했던 거 기억나시죠? HTML 정의를 가져오시고 여기 인베드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이때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div 요 디스플레이 센터에 대한 태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베드 한 콘텐츠를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 라는 태그를 빼고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으로 쏠린 거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넣은 콘텐츠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div 센터 콘텐츠 정렬을 센터로 하고 싶다라는 요 코드를 추가로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참고로 알려드릴게요.